안녕하세요. 토닥토닥 동화나라의 진검돌입니다. 어린이들의 꿈과 지혜가 자라는 동화 놀이터에 오신 친구들 반갑습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고 들으면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해요. 오늘도 아놀드 로벨 우화 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골라봤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무지개를 쫓아간 개구리. 폭풍우가 지나간 뒤 개구리가 연못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요. 문득 하늘을 보니 눈부신 무지개가 걸려있지 뭐예요. 와, 멋지다. 참, 저 무지개 끄트머리에 금이 잔뜩 숨겨진 동굴이 있다던데 그 동굴을 찾아내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 개구리가 돼야겠다. 개구리는 있는 힘을 다해 빠르게 헤엄쳐서 연못 가장자리로 나갔어요. 거기 있던 다른 개구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죠.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니? 무지개 끄트머리. 첫 번째 개구리 말에 두 번째 개구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소문 들었어. 무지개 끄트머리에 금이랑 다이아몬드가 잔뜩 숨겨진 동굴이 있다면서? 그렇대. 나랑 같이 가보자. 우리 둘 다 부자 개구리가 되는 거야. 개구리 둘은 연못을 뛰어나와 풀밭을 달리다가 또 다른 개구리를 만났죠. 세 번째 개구리가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두 번째 개구리가 대답했어요. 무지개 끄트머리에 가는 길이야. 나도 그 소문 들었어. 그곳에 금이랑 다이아몬드랑 진주가 잔뜩 숨겨진 동굴이 있다면서? 세 번째 개구리 말에 두 번째 개구리가 대답했어요. 우리랑 같이 가보자. 우리 셋 다 부자 개구리가 되는 거야. 개구리 셋은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렸어요. 과연 무지개 끄트머리에 컴컴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은 곧장 동굴 속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동굴 속엔 뱀이 살고 있었어요. 뱀은 저녁으로 뭘 먹을까 생각 중이었죠. 마침 개구리 셋이 달려 들어오자 뱀은 한 입에 꿀꺽 맛있게 삼켜버렸답니다.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프라이팬 모자를 쓴 곰. 곰이 마을에 가는 길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코트랑 조끼, 가장 좋은 모자에다 가장 반짝이는 구두까지 차려입고서요. 누가 봐도 나를 멋지다고 생각할 거야. 마을 사람들 모두 입을 쩍 벌릴걸. 이렇게 최신 유행으로 차려입고 가니까 말이야. 그때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곰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말했어요. 엿들어서 미안한데 그 차림새는 요즘 최신 유행하고는 달라. 난 지금 막 마을에서 오는 길인데 거기 신사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말해줄까? 어서 얘기해줘. 난 최고로 멋진 차림새로 돌아다니고 싶단 말이야. 올해는 신사들이 모자를 안 쓰는 게 유행이야. 모두들 머리에다 프라이팬을 쓰고 다니더라. 코트랑 조끼도 안 입어. 그 대신 혼이불을 걸치고 다녀. 구두를 신는 신사도 없던걸? 종이봉지 붓줄을 신고 다니더라고. 곰이 비명을 지르면서 외쳤어요. 지금 내 차림새는 유행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곰은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어요. 코트와 조끼와
모자와 구두를 벗어던지고 머리에 프라이팬을 썼어요. 몸엔 혼이불을 두르고 구두 대신 커다란 종이봉지 붓줄을 신었답니다. 그리고 서둘러 마을로 갔죠. 곰이 마을 한복판에 나타나자 모두들 빈정거리고 웃으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당황한 곰은 돌아서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도중에 까마귀를 다시 만났죠.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곰이 소리치자 푸드득 나뭇가지에서 날아오르며 까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언제 내 말이 모두 사실이랬니? 까마귀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도 한참이나 곰 주위를 맴돌며 깔깔거렸답니다. 너무 간절히 원하다 보면 무슨 얘기든지 사실이라고 믿게 되겠죠. 사랑에 빠진 타조. 어느 일요일 타조가 공원에 갔어요. 산책하는 아가씨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답니다. 타조는 멀찍이 떨어져 걸으면서 아가씨가 남긴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쫓아갔죠. 월요일이 되자 타조는 사랑하는 아가씨한테 주려고 제비꽃을 한아름 땄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꽃을 직접 건네진 못하고 아가씨 집 앞에다 내려놓곤 엉거주춤 달아났죠. 하지만 가슴속에선 기쁨이 가득가득 넘쳐났답니다. 화요일에 타조는 사랑하는 아가씨한테 바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곤 몇 번이나 노래를 불러봤죠. 지금껏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수요일에 타조는 아가씨가 식당에서 밥 먹는 걸 봤어요.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있고 정신없이 아가씨를 지켜봤죠. 너무너무 행복해서 배고픈 줄도 몰랐답니다. 목요일에 타조는 아가씨에게 줄 시를 썼어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 써본 시였죠. 하지만 아가씨 앞에서 그 시를 읽을 용기는 안 났어요. 금요일에 타조는 양복을 한 벌 새로 샀어요. 틀림없이 멋질 거라고 우쭐거리며 깃털을 펄럭거렸죠. 아가씨가 어디선가 쳐다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토요일에 타조는 널따란 무도회장에서 아가씨와 왈츠 추는 꿈을 꿨어요. 음악에 맞춰 빙글빙글 돌고 춤추면서 아가씨를 꼭 끌어안았죠. 어찌나 행복하던지 잠에서 깨어서도 기운이 펄펄 났답니다. 일요일에 타조는 다시 공원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씨가 저만치 걸어가는 게 보이자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하지만 타조는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아, 난 누군가를 사랑하기엔 너무 수줍음이 많아. 다시 좋은 기회가 오겠지. 어쨌든 지난 일주일을 아주 행복하게 보낸 건 사실이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자체로 행복한 일입니다. 춤추는 낙타. 낙타는 발레 무용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몸짓 하나하나가 다 우아하고 아름다워지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그래서 발끝으로 빙 도는 동작, 발을 높이 드는 동작, 아라베스크 동작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거기다 5가지 기본 자세를 날마다 100번씩 되풀이했고요. 사막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몇 달 동안이나 열심히 연습했답니다. 발에 물집이 생기고 온몸이 쑤셨지만 그만둘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낙타는 오늘부터 나는 무용가다 하면서 발표회를 열었어요. 낙타 친구들과 낙타 평론가들을 초대해 놓고 춤을 췄죠. 춤을 끝내고 낙타는 몸을 깊이 숙인 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관객 하나가 일어섰어요. 오늘 모인 관객들을 대표해서 또 평론가로서 당신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겠어요. 당신 등에는 커다란 혹이 있는 데다 몸 전체가 지나치게 울퉁불퉁하네요. 우리들처럼 당신도 낙타라는 걸 잊지 말아요. 당신은 절대로 발레 무용가가 될 수 없어요. 요란하게 웃고 난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막을 건너갔어요. 낙타는 실망해서 외쳤어요. 모두 엉터리야.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내가 훌륭한 무용가라는 건 아무도 의심할 수 없어.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춤을 추고 또 출 거야. 그리고 정말 날마다 혼자서 춤췄죠. 그러면서 낙타는 아주 만족스럽게 살았답니다. 만족감은 자기 스스로 기쁠 때 찾아옵니다. 코뿔소 부인의 새 드레스. 코뿔소 부인이 옷가게 진열장에 걸린 드레스를 보고 걸음을 멈췄답니다. 물방울 무늬와 꽃무늬가 멋진 드레스였어요. 거기다 리본과 레이스 장식이 정말 예뻤어요. 코뿔소 부인은 옷가게로 들어갔답니다. 진열장에 걸린 저 드레스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드레스를 입고 코뿔소 부인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봤죠. 나한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니에요, 부인. 그 드레스를 입으시니까 정말 매혹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코뿔소 부인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글쎄, 난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부인, 이 옷을 입고 나가시면 모두들 감탄하면서 샘낼 거예요. 틀림없다니까요. 코뿔소 부인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자세를 바꿔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점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제 말을 믿으시라니까요. 좋아요. 이 드레스를 사겠어요. 지금 바로 갈아입고 나가겠어요. 코뿔소 부인은 옷가게를 나섰어요. 그런데 큰 길에서 마주친 이들이 자기를 보고 씩 웃기도 하고 웃음을 빵 터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코뿔소 부인은 뿌듯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모두들 감탄하는구나. 자기를 보고 고개를 흔들며 찌푸리는 사람들한텐 또 이렇게 중얼거렸죠. 나한테 샘내는 거야. 코뿔소 부인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마주치는 이들마다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기뻤거든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기가 매혹적이고 아름답다는 느낌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갔답니다. 누가 조금만 아첨해도 쉽게 흔들리는 게 마음입니다. 못된 꼬마 캥거루. 학교에서 못된 짓을 도맡아 하는 꼬마 캥거루가 있었어요. 선생님 의자에 압정을 놓는가 하면 종이를 씹어 뭉쳐서 교실에다 마구 던졌어요. 화장실에서는 폭죽을 터뜨리고 손잡이에다가는 접착제를 칠했답니다. 참다 못한 교장 선생님이 꼬마 캥거루를 불렀어요. 그럼 못된 짓을 하다니 내 부모님을 좀 만나봐야겠다. 네가 얼마나 골칫거리인지 말씀드려야겠어.
교장 선생님이 꼬마 캥거루네 집에 가서 소파에 막 앉을 때였어요. 아야! 이 의자에도 압정이 있잖아. 교장 선생님이 비명을 지르자 아빠 캥거루가 말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놓은 겁니다. 의자에 압정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때 씹은 종이 뭉치가 날아와 교장 선생님 콧잔등을 때렸죠. 어머나, 미안해요. 이런 장난을 그만두려 해도 잘 안 되네요. 엄마 캥거루가 사과하고 있는데 욕실 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약상자에 넣어둔 폭죽이 터졌나 봐요. 우리 가족은 이런 소리를 좋아한답니다. 교장 선생님은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 손잡이에 손이 딱 들러붙어 버리는 거예요. 손을 힘껏 떼내세요. 우린 손잡이마다 접착제를 조금씩 칠해놓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겨우겨우 문에서 손을 떼내고 부랴부랴 거리로 내달려 나왔습니다. 참 좋은 분이시네.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둘러 돌아가시는 걸까? 아빠 캥거루 말에 엄마 캥거루가 대꾸했어요. 다른 약속이 있으신가 보죠. 우리끼리 차려놓은 저녁이나 먹어요. 아빠 엄마 캥거루와 아들 캥거루는 맛있게 저녁을 먹었답니다. 디저트를 먹은 다음엔 모두들 종이를 씹어 뭉쳐 서로서로 식탁 위로 던졌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본받습니다. 미국의 동화작가 아놀드 로벨의 우화 어떠셨어요? 동물 친구들의 놀라운 상상력이 귀엽고 흥미롭죠?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더 고를 수 있겠죠?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놀드 로벨 우화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